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했고 또 현재 여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도자기 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에도 도자기 공장 많죠. 여주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풍수지리 학자가 아닙니다. 풍수지리를 저는 공부를 많이 남들 만큼은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 단지 저는 풍수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풍수 연구가로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게끔 우리 마련해 주신 우리 유승우 우리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대면을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절이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그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명당이 무엇인지 풍수지리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풍수지리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떠하냐면은 사실 안개 속에서 다들 헤매고 있습니다. 풍수에 대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에서 이 무분별하게 풍수 논리를 끌어들여 온 거예요. 그것이 자그마치 1300년 전서부터 중국 풍수를 들여와서 현재까지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풍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풍수지리를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해보고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도 해봤지만은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명당의 원리를 모르니까 대개 보면은 아는 거는 많아요. 머릿속으로 공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나 명당을 찾지 못하는데 거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그거를 펼쳐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명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름은 한상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풍수를 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풍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라면 미신이다. 또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저도 그런 소리 들었을 때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달쯤 됐어요. 그때 친구하고 어디를 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주변에 가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차 한잔 얻어먹고 가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시다 하고 이제 들려서 갔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 친구하고는 잘 아는 사이고 또 저도 친구하고 잘 아는 사이지만 우리 둘이는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인사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보고 풍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만 제가 있는 데서도 그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 사기꾼들 풍수세요 사기꾼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논쟁을 펼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풍수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보세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몰라요. 우리 도반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 전부 미신을 따른다요. 미신. 명당이 어딨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 풍수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서울대에서 지리 교수를 하시다가 뭐 하시었는지 풍수지리를 또 공부를 하셔갖고 사표를 내고 풍수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책창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뭐냐면은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이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풍수가들이 그 생기 있는 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풍수 이론에서 떠나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오로지 우리 모든 풍수가들이 그 생기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풍수 이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참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얘기더라 이게. 근데 그분의 그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말하는 명당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자리가 명당이다 이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명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가꾸고 편리하게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면서 잘 만들어서 쓰면 그 자리가 명당이다 이거.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게.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저명하신 최창규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분의 그 말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참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가 웃기는가 하면은 이 생기 있는 땅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생기 있는 땅을 모르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옛날 고서에 보면은 진나라 곽방이라는 사람이 쓴 장경책 아시죠? 장경. 그걸 장서라고도 하고 금낭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천자께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왕이 나오는 땅도 찾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금서로 여겼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책을 읽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본인만이 금으로 싼 보자기에 보관했다고 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변질이 됐지만은 어쨌든 그 책 첫머리 첫 글자가 뭐냐면은 장자승생기야라고 했어요. 장자승생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지낼 때는 그 생기 있는 땅에다가 반드시 모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승자, 장사 지내는 장자, 그다음에 논자자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는 사람은 반드시 이 생기를 타고 장사를 지내라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게. 그것이 장경, 금난경, 첫머리 첫 글자가 이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지키는 풍수가가 과연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갔는지 호주로 갔는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고 그래서 잘 알려지고 그랬는데 이 내용 자체는 어디로 도망가는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풍수사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진정한 명당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기라는 것을 알고 풍수를 해야 돼요. 생기를 모르면 풍수 연구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동기 가문의 원리가 뭔지, 명당의 원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생기를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풍수에서. 그러니까는 그 장경 첫머리 첫 글자가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우경 여러분들 한나라 시대에 청우자가 쓴 청우경도 읽어봤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에도 보면 이 생기, 기에 대해서 많은 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875자의 글자 수도 많지 않습니다. 청우경이라는 책이. 그런데 거기에 이 기에 대해서 47번인가 41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875자에 이렇게 많이 이 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통일신라 이전에는 그거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저하고 현장학습 가보시지만은, 이 나주에 가면은, 반남면에 가면은, 그 가야시대 그 고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명당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까운 데가 또 있어요. 신라시대 그 왕릉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명당이에요. 첨성대도 명당입니다. 여기 가까운데 충주에 가면 거기 류암리 고분이 있어요. 그 신라시대 그 묘지가 40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거길 따져보면 그 안에 한 2,000개가 있대요. 다 발굴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명당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셔서 우리가 진단해보고 정말 생기있는 땅에 모셔졌는지 이걸 확인해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명당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에 가서 첨성대에 가서 보면 벌판에 있죠. 벌판에 있어요. 첨성대가. 그걸 왜 명당이냐 이거예요. 명당입니다. 우리가 그 석굴암 가보십시오. 그 굴속에 있지만 그 자리가 명당입니다. 왜 명당이냐 이거예요. 다들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익산에 가면 거기 미륵사지 사탑이 있어요.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인가 수리했어요. 수리해서 다시 이제 복원해서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제가 그 전에 거기 가봤어요. 정말 그 벌판에 탁 서 있는데 기가 막힌 명당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공부를 내 생계를 공부해가지고 그걸 일부러 가서들 확인해보고 그랬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벌판에. 거기에 무슨 자천명 우백호가 있으며 무슨 뭐 현무 주작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천명 우백호는 어디 가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단지 좋고 나쁘고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검증도 없이 들어온 중국 풍주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그 생기 풍수를 한 그 자체, 통일신라 말기 이전, 그러니까 1300년 이전의 풍수는 기가 막히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 북한에 가면 집안일에, 남락강 넘어 집안일에 데 가면은 그 고구려 시대 묘가 2만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제가 다 가보진 못했어요, 제가. 그러나 거기서 뒤져보니까, 보이는 대로 뒤져보니까 100%가 명당 혈자리에 탁탁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황대 토대왕 비석 있는 자리, 그 자리도 기가 막힌 명당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나라의 풍수를 되찾자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풍수를 하는 목적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살펴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공부하신 분들, 20년 공부하신 분들, 심지어는 30년 공부하신 분들도 와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야 알아서 깨어난 기분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30년을 공부한 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제 현장 학습해보면 명당이 뭔지 몰라요. 이거 환장하는 노릇이지. 정말 몰라요. 20년을 공부한 분들도 몰라요. 명당이 뭔지. 그러니까는 아무 데나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자천명 우백호를 보고서 뭐 현무 주작을 보고 여기 뭐 여기서 명당이네. 그게 풍수입니다. 그거는 풍수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잘 알아요. 야, 뭐 좌측에 산이고 우측에 산이고 시각고 감싸고 멋있고 좋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상식적인 논리예요. 우리가 얼굴 이쁜 사람 보면 다 누구나 이쁘다. 이거 상식적이니까. 못생긴 사람 보면 누구나 다 어이구 저 사람 꽤 못생겼네. 다 알아요. 왜? 상식적인 거니까 그거는 누구나 겪고. 그렇듯이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은 그 청명백호가 좋고 자, 그거를 보면 누구나 보면 풍수 공부 안 하는데 그렇게 딱 쳐다보고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환장하는 것이 뭘 보고 명당입니까? 명당은 땅을 보고 해야 돼요.
땅에 그 육각형으로 된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면 그 땅은 수없이 많아요. 제가 강의에서 다녀서 늘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래요. 그리고 그 5천만 명이 다 돌아가셔서 명당에 들어가고 또 그 후에 또 자식들이 나서 5천만 명이 또 명당에 들어가고 또 5천만 명이 명당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 남는 게 명당이다. 그만큼 명당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알고 풍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풍수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보름 전에 강화에 좀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의뢰인을 따라가서 이제 거기 한 600평을 이렇게 산을 샀더라고, 산에. 이제 조상들 이장도 하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봐달라 해서 제가 거기 자리 3개를 봐줬어요. 600평의 명당이 3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200평 안에 하나씩 꼴 이상도 있어요, 명당짜리가.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딱 잡아놨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네. 왜요? 사실은 제가 4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4분을. 예? 그 머리 쓰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으로 명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을 모셔서 이제 봤는데 저하고 정확히 일치되는 사람이 한 분 있더라, 이게. 자리를 잡는데. 두 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셋은 틀리는 거예요, 넷 중에. 그죠? 그러니까 둘은 같으니까. 그래서 3군데로 갈라진 거죠, 명당짜리가. 그러니까 나머지 다 틀리더라, 이거. 그 두 사람은 같이, 똑같이 나오더라, 이거.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잡은 자리 그 사람하고 잡은 자리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가 몰래 표시해놓은 게 있대. 돌멩이 이렇게 놓고. 제가 그분 자리를 다 짚더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공부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찍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냐? 난 그걸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이름을 대는데, 아이고, 저한테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찍어놨더라,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명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수요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길에서, 운전하고 달리면서, 저기도 명당이 있네, 저기도 명당이 있네, 저기도 명당이 있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보인다면은, 제가 모든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 다 물어드립니다.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도 여태까지 저한테 돈 물어달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이게. 그만큼 명당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고 찾아야 돼요. 땅을 보고. 자청료 우백호,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청료 우백호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있어요. 좀 멀고 가까이 있고 그런 것 뿐이에요. 그만큼 이 자청료 우백호 혐오주작은 다 있듯이 그 명당을 찾을 때는 항상 땅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살피는 비용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풍수지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의 목적은 생기있는 땅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자격증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거예요. 생기있는 땅을 찾는 게 풍수지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동기가몽입니다. 동기가몽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동기가몽에 대해서 많이 그걸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책을 뒤져봐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동기가몽의 논리를 확실히 제가 그걸 밝혀냈습니다, 연구해서.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안산, 오래된 얘기인데, 안산에 이제 은택을 이제 다 봐드리고, 이제 처방을 하고, 이제 명당 처방을 하고, 명당 처방이 뭔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명당 처방해드리고, 그 다음에 양택 집을 갔는데, 안산에 그 상록수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집을 진단하는데, 뭐,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그래서, 예, 한 잔 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실에서 이렇게 수맥을 넣고, 보니까 수맥이 털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사모님, 여기 수맥이 있네. 그러니까, 커피를 타시다 말고, 어디요? 여기 수맥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앞에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탁 크로스가 되면서 수맥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크로스된 수맥입니다. 갔지. 저도 또 너무 또 양심 받아서 그런지, 그냥 가서 이렇게 슬쩍 해도 되는데, 팔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크로스가 됐거든요. 이 크로스가 되면 수맥이잖아요. 이상하네? 안 되는 거니까, 왜 그러지? 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커피를 타러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한 바퀴 돌면서 다시 또 거기 되니까, 이거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수맥이에요, 분명히. 지금 수맥이네. 또 오셨어요. 여기 서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딱 하는데,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반장을 하겠지. 야,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분명히 두 번 다 수맥으로 걸려서 확실한 수맥인데 왜 이게 안 될까? 저분이 오면 안 되네? 응? 여기 서니까 안 되네? 저리 가보실래요? 저리 좀 비켜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비켜나서 보니까 그때서 이게 딱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러면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이게 크로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그 사람도 수맥을 막네? 그럼 수맥을 막는 게 뭐예요? 사람 몸에 생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뭐냐 이거? 그 다른 사람을 나중에 이제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 쭉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생기 진단을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에도 생기 있는 사람이 있고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생기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꼴로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냐 도대체가. 이거를 깊이 연구하고 해보니까 무슨 기수련을 하는 사람인가 뭐 생기 있는 땅에서 어떻게 집에서 사는 사람인가 저런 걸 다 연구해보니까 결론은 다 나오더라. 그게 뭐냐 동기가문이에요. 조상묘가 명당에 계신 분이 몸에서 생기가 있더라 이게. 이것은 하나의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영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당에 모셔진 분이 몸에 생기가 있더라 이게. 그게 뭐냐? 그게 동기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명당이라는 건 뭐냐면 오로지 생기 있는 땅이 명당입니다. 자충유 우백호가 좋은 그러한 곳이 명당이 아니라 생기가 우러나오는 그런 땅이 명당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학습 가면서 다 찾아보겠지만은 육각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땅은. 대한민국에서 육각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풍수 논리를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 사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 종교도 개혁할 사람도 많고 우리 원장님도 정치에 입문하셨었지만은 정치도 개혁할 게 많잖아요. 그렇듯이 이 풍수도 엄청나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기존의 논리 갖고는 막연한 풍수입니다.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막연한 풍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풍수 살려야 됩니다. 다시. 그거는 뭐예요? 옛날 우리의 고유의 그 좋은 풍수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온 풍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풍수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풍수를 해야 그래야지 뭐예요?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생기 가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기 가능에서. 그래서 좋은 생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이 따릅니다. 운. 우리가 사업을 하던 살아가는 모든 거에서는 좋은 운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 이거를 제가 또한 제시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기회의 동상이 있어요. 기회의 동상.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못 봤지만은 뭐 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동상을 가보시게 되면은 그 머리가 앞에는 있대요. 앞에는 많고 뒤는 대머리예요. 대머리. 밋밋한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오면은 우리는 빨리 잡아라 이거야. 앞머리를 묶여 잡아라 이거예요. 빨리 잡아야 됩니다. 조금 더만 가면은 뒤에는 반들반들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또한 이 발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금방 휙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운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10%. 10%의 인구가 잡을 수 있어요. 그 10%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만 10%냐. 우리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이든 월남이든 베트남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10% 정도가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10% 정도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10%는 뭐냐면은 조상이 편안하게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도 그렇지만은 다른 미국하고는 영국이나 틀리잖아요. 우리는 풍수를 그동안 한 나라 아니에요. 풍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한 50% 정도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몸에서 생기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러나 영국 사람도 10%, 미국 사람도 10%, 우리나라 사람도 10%.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풍수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풍수를. 어서 엉터리 풍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분께서 그 사기꾼들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풍수 개념을 알고 어디 가서 남의 조상을 하나하나 곳에 모셔들어야 그것이 진정한 풍수고, 내가 잘못해서 그 남의 집안이 홀라당 뒤집어지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있어요. 풍수가들은 다 못 산다 이게요. 다 못 살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 많은 교수분들이 있어요. 사석에서 만나면 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풍수가 중에서 나만큼 돈 번 사람이 나오시라고요. 또 그런 얘기 해요. 왜? 풍수가들 못 살아요. 또 본인만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 그 후손들도 못 삽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예. 이상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앞으로 풍수를 어떻게 가르칠까 같이 공부하는 내용을 큰 프레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